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박스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안쪽 여백인 패딩이라는 속성과 그 다음에는 바깥쪽 여백인 마진이라는 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딩 그리고 보더를 함께 너비로 측정할 수 있는, 너비 높이로 측정할 수 있는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박스 모델이란 거는 여기 안쪽에 우리가 지금까지 컨텐트와 그리고 보더를 배웠었죠. 컨텐트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더는 이제 테두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개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요. 하나는 테두리와 내용 사이에 있는 여백인 패딩, 안쪽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더와 바깥쪽의 간격인 마진, 그래서 바깥쪽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마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패딩은 안쪽에 여백을 주는 건데요. 일단 이 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 태그에 이렇게 A 클래스에는 패딩 40픽셀을 줬고요. 그 다음에 B 클래스에는 패딩 20픽셀을 줬죠. 그렇게 된 결과 어, 여기 나타나는 거는 똑같지만 여백이 40픽셀과 20픽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네모가 좀 더 크게 보이는 걸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탭은 F12를 눌렀을 때 나오는 탭인데요. 여기선 이제 스타일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여기 박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 여백을 여기 화살표 버튼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네, 여기 초록색 부분이 패딩입니다. 그래서 패딩 같은 경우에는 4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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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이 다 40픽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그냥 여백 40픽셀이라는 글자를 그냥 포함하고 있는 크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여백 20픽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백이 20, 20, 20, 20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비는 그리고 높이는 여백 20픽셀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수준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백은 보더와 마찬가지로 방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자, A 클래스부터 보자면, 자, 40픽셀을 위아래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40픽셀, 40픽셀. 배운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B 클래스에는 여백을 한번 왼쪽 오른쪽만 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여서 쓰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 했을 때 그냥 하나만 쓰면은 모든 방향이지만, 이걸 만약에 띄어서 써주면은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아래 각각을 줄 수 있는데요. 맨 처음은 위아래죠. 그래서 만약에 맨 처음을 0이라고 주고 오른쪽 왼쪽을 40픽셀이라 주고 싶으면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는 0픽셀,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40픽셀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여기를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4개로 나눠서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이제 위는 40픽셀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은 20픽셀, 그리고 아래쪽은 0픽셀, 다시 왼쪽은 20픽셀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20픽셀, 아래쪽은 0픽셀, 그 다음에 왼쪽은 다시 20픽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쪽은 40픽셀, 20픽셀, 0픽셀, 20픽셀 이렇게 줘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방향을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3개인 경우가 있는데요. 3개인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3개인 경우에는 위, 왼쪽, 오른쪽,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서 쓸 수도 있다를 봤습니다. 패딩은 호버 그리고 애니메이션과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어, 요런 스타일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div 태그가 호버를 했을 때 패딩이 20픽셀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가운데에 글씨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스랑 헤이트를 넓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패딩 애니메이션을 쓰면 글자를 완전히 가운데로 줄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진은 바깥쪽 여백을 말하는 건데요. 바깥쪽 여백에 대한 이제 스타일을 아까에서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패딩 40픽셀, 패딩 20픽셀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어, 요만큼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비어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바깥쪽 여백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부분이 딱 이제 여백을 주면 여기랑 똑같을 것 같죠? 20픽셀만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 여백을 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방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방향 같은 경우에는 요 예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이제 여백이 있고 안에 이제 div 태그에 들어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백을 하나씩 주고 싶은데, 자, 여기 여백은 없애주고 먼저 왼쪽 여백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왼쪽 여백을 주면은 왼쪽이 이만큼 남는 게 보이시죠? 그 이유는 이제 여기 div 태그가 보더가 있는데 안쪽에서 왼쪽 바깥쪽 여백을 이렇게 20픽셀 줬기 때문에 여기 보더와 여기 보더만큼의 간격이 20픽셀만큼 생긴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R도 한번 마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마진 이번엔 라이트죠. 그럼 이번에 오른쪽에 그게 생긴 게 볼 수가 있겠고요. T 마진 탑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이렇게 바깥쪽 여백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진 버텀 해서 20픽셀 하면 아래쪽에 바깥쪽 여백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도 주어줄 수가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방향을 이제 네 방향 그렇게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다 지우고 한번 여기 부분 왼쪽 여백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어, 가로만 여백 하고 아래쪽을 이제 세로만 여백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L로 하고 여기를 R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R 같은 경우에는 가로만 여백을 줘야 되니까 마진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마진 한 다음에 위아래는 0, 그 다음에 가로는 20픽셀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서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L도 마찬가지로 마진 한 다음에 이번엔 20픽셀 0 해가지고 위아래는 20픽셀 가로는 이제 0픽셀 이렇게 주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진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줘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줘보고요. 그 다음에 div 태그를 이제 많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고 안쪽에는 이제 여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번 4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좀 여백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좀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폰트 사이즈를 1 REM으로 해줘서 다시 고쳐주고요. 그럼 이제 여백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올렸을 때, 네, 지금 보면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주변으로 20픽셀만큼의 여백이 생기면서 마치 네모가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 여기는 빈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라서 제가 여기로 마우스를 올리는 순간 애니메이션이 취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div 로 감싸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클래스가 박스로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만들어주고
div에 호버했을 때 div를 바꾸는 게 아니라 div에 호버했을 때의 점 박스를 바꾸도록 해주고요. 그럼 이제 div가 아닌 곳을 이제 호버했을 때는 또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한 번 더 이렇게까지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iv 쪽 이제 빨간색만 한번 없애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점 박스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div 전체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준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마진은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태그를 이제 중앙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텍스트 얼라인이나 그런 걸 써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옮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어, div에 제가 글자를 쓰고요. 이 div에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중앙으로 가죠. 네,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div 안에 div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클래스를 박스를 주고 여기 박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는 안 바꾸고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에 위스 100픽셀 헤이트 100픽셀의 그런 태그가 있습니다. 자, 분명 100픽셀 100픽셀인데 문제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되어 있으면은 분명 중앙에 와야 될 것 같지만 중앙에 안 오죠. 그 이유는 바로 마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빨간색 태그를 잘 보면요. 여기 분명 텍스트 얼라인을 여기서 했죠. 여기서 텍스트 얼라인 했는데 가운데로 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진 부분이 오른쪽에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블럭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부분에 마진이 이렇게 나머지 한 줄을 다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텍스트 얼라인을 한다고 해도 이 안쪽에 있는 태그는 마진 포함해서 이 div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 해도 센터를 해도 가운데로 안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진을 쓴다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진을 저희가 이제 몇 픽셀을 줘야 될까요? 굳이 계산을 해서 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마진 오토라는 속성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진 오토는 이제 여기 div 즉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한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진 오토라고 써주면은 정확하게 중앙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를 보면은 마진 오토를 썼을 때 마진이 왼쪽 오른쪽에 균등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걸 이용하면 이제 세로 정렬도 가능하지만 세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문제가 있는 헤이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마진 오토는 보통 가로로 정렬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건 이제 테이블 태그에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이제 테이블 태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 태그는 그냥 평범한 테이블 태그인데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바로 그냥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치우쳐져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운데로 몰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가운데로 몰려면은 이제 테이블에 조금 짜증나는 짓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바디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면 어떨까요? 뭔가 될 것 같지만 아쉽게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테이블도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마진이 오른쪽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텍스트 얼라인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는 이렇게 마진이 한 줄을 꽉 차지하고 있는지 안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여기서 테이블에 마진 오토를 써주면은 이제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박스 사이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박스 사이징은 여기에 보이는 예시와 같이 보더 박스와 그리고 컨텐트 박스 두 개가 있는데요. 컨텐트 박스가 기본값,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컨텐트 박스 같은 경우는 위스와 헤이트를 줬을 때 이렇게 위스, 헤이트 다
정확하게 200픽셀로 갈 수 있게끔 하죠. 그런데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할 경우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할 때 원래는 이제 컨텐츠의 내용만 수정했다면 이제 보더 박스로 하면은 컨텐츠, 패딩, 그리고 보더까지의 사이즈를 합해서 200픽셀로 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보이는 영역 부분이 보통은 컨텐트 그리고 패딩 보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그 위스와 헤이트로 그냥 다 처리할 수 있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여기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 돼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200픽셀인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200픽셀이죠. 근데 안쪽은 120픽셀, 120픽셀이고 3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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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픽, 10픽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어, 여기 보면은 패딩은 30픽셀이고 보더는 10픽셀.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200픽셀이 안 맞죠? 근데 여기 보더 패딩을 다 더해주면은 10, 30, 30, 10 그럼 80이죠. 거기다 120을 더하면 네 200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컨텐트만 200픽셀이고 패딩, 보더는 따로 계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크기는 280픽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컨텐트 크기 자체는 고정되겠지만 전체 보이는 크기 자체는 보더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문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좀 뭔가 다른 컨텐츠와 높이나 아니면 너비를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해야지 조금 더 디자인할 때 편리할 수 있습니다.